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관해서 동기강화 면담에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변화는 자연적입니다. 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해서 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코칭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연적인 변화라는 거죠. 병도 그래요. 병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날 때 되면 나요. 대부분은 이제 병들이 그렇죠. 그래서 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2주, 약 안 먹으면 보름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때 되면 낫습니다. 네.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 근데 그 변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건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코치의 태도가 그리고 공감 스타일이 그 사람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앞에 말한 그 네 가지 정신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제 잘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화는 초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 관계가 잘 세팅이 되잖아요. 코치랑 클라이언트가 관계가 잘 세팅이 되면 금방 바뀌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한 3회기 정도, 3회차 정도 이 사람이 바뀌겠구나, 안 바뀌겠구나가 이제 감이 옵니다. 그래서 뭐 계약은 한 5회기, 10회기 이제 이렇게 했더라도 3회기 정도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면 그냥 그 사람 현안에 집중하는 거고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고 굳이 그렇게 막 멱살 잡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변화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 거를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코칭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상대방의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제가 코칭을 해보면 사실 임원들 코칭하는 게 임원분들이 되게 높은 분들이잖아요.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성공적인 경우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코칭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높으면 높을수록 코칭하기 쉽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발전시켜오고 성장해온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은 행동도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자. 이걸 성공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의외로. 저 사람이 저걸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외로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의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뭐냐? 코칭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줘야 돼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게끔 해서 그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코칭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액션 플랜들을 이제 주게 됨으로 해서 그 변화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실제로 느끼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저항이 큰 사람들이요. 되게 큰 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코칭을 이제 잘 하게 되면 조금씩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제가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가 말한 것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데서 자기가 공부해갖고 막 그런 새로운 것까지 해가지고 다 그걸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한 2달밖에 안 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빌드업 시켜주는 것이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안 하면 망해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연임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잘려요. 이런 얘기들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피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회피 동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안 좋게 돼요가 아니라 이걸 하면 좋아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리더십 행동을 바꾸면
더 좋아집니다. 코칭에 있어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고 아니면은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내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변화가 와요. 그럼 가시적인 변화를 갖게 되면 내가 그거 하면서 즐겁고 그걸 지켜보게 돼서 영광이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게 되고 이런 그 코치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휴, 맨날 그렇게 야단 쳐보세요. 아, 되나? 아, 안 돼요. 방해. 그 해봤자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또 딴 데로 전업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다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동기강화 면담을 잘 배우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대화의 달인이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구성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